가깝고도 멀게 느껴지는 법, 주목할 만한 법안들을 소개합니다. 김덕수의 법안 프리즘. 자, 일주일 만에 또 만납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이 글쎄 뭐 법안을 발의할 시간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김덕수 전 국무총리 정무기획 비서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덕수입니다. 네, 설 연휴 어떻게 보내셨어요? 분주했습니다. 어떻게? 먼저 설 말씀부터 드리고 네. 시작하죠. 예. 올해 뭐 다 아시지만 을사년입니다. 예. 을사년의 을은 갑을병정하는 십간에 예. 두 번째 을이고 네. 사는 자축인묘 하는 12지의 여섯 번째 네. 사입니다. 그래서 을은 그 봄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봄. 이거 나무를 의미하고 그래서 네. 생명력, 성장, 그리고 새로운 시작 이런 걸 의미하고 예. 사는 뱀사입니다. 뱀 네. 동물로 네. 지혜와 풍요, 재생과 변화. 그래서 올해 을사년 2025년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네. 그런 기회다. 새로운 변화와 성장을 해다. 이런 의미를 갖는다고 그래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지난 연말에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지 않았습니까? 현직 대통령이 뭐 혐의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내란으로 구속 기소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이런 사상 초유의 대혼란을 겪었는데 이걸 거쳐서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시민이다. 저는 분명하게 이 점은 좀 명확하게 중심을 잡아야 된다. 네. 특정 정치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아니라 국민과 시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다라는 걸 명확히 하는 2025년은 그런 해가 돼야 된다고 보고 저는 이제 민주당의 전남도당 부위원장직을 지난 연말에 맡았는데 이런 과정에서 대한민국을 바꾸고 저희 고향인 나주를 새롭게 하는데 네. 제 역할을 좀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설 연휴에 예. 그 종교 지도자님들을 뵀어요. 네. 나주 심양사의 성호 스님하고 뭐 좋은 말씀 들었고요. 또 빛가람동에 있는 화평교회 김진성 목사님하고 예. 또 우리 이 아픔을 치유하는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문제에 대해서 심도 깊은 대화를 좀 나눴는데요. 심양사 성호 큰 스님은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이시기도 합니다. 네. 우리 국회의원 또는 헌정회 이 정도 되는 예. 그 큰 스님이신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올해 을사년은 우리 두 번째 전 을사년 120년이지만 두 네. 번째 전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예. 불과 두 번째 전에 나라를 뺏긴 해다. 잊지 마라. 그리고 항상 몸을 낮추고 신중해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서두에 을사년 뭐 이 지혜, 풍요, 성장 말씀드렸는데 그런 맥락에서 좀 말씀을 하셨고 예. 그 차제 심양사 말씀을 좀 드리면 신라 원효대사가 창건했으니까 한 1500년 된 고찰입니다. 네. 그리고 고려 현종 때 거란이 침입하니까 현종이 나주로 몽진을 옵니다. 이때 심양사에서 국난 극복을 위한 대법회에 참석했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그 심양사 옆에 있는 금성 중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네. 그래서 도심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큰 절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문화재도 보물 뭐 등등이 있고 해서 보시면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성호 스님한테 좋은 말씀 들었죠. 성호 스님 불과 두 번째 전 을사년에는 그렇죠. 나라를 뺏겼다고 하셨는데 네네. 이번 을사년은 다시 대한민국을 되찾는 그럼요. 국민이 새로운 되찾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돼요. 네. 말씀드린 대로. 예,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법안은 어떤 법안일까요? 첫 번째 법안은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김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네. 내용은 대체 공휴일을 지정할 때 그 해당 공휴일 한 달 전에 최소 한 달 전에는 지정을 해서 공표해라. 그래야 국민들이나 기업들이 예측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이런 취지인데요. 이번 설 연휴에 임시 공휴일 지정이 좀 늦게 돼서 임시 공휴일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좀 공휴일, 논란이 됐죠. 국경일 한번 언급을 하면은요.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조문이 많지는 않은데 그래서 국경일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이렇게 네. 5개가 국경일이에요. 나라의 경사란 말이죠. 요때는 국기를 개양을 그렇죠. 해야 예, 되는데. 예. 공휴일에 관한 법률 요 김문수 의원 발의한 법안인데요. 공휴일은 이 위에 국경이라고 1월 1일 매년 그 1월 1일 양력으로 그리고 음력 1월 1일은 설 연휴 3일 네.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현충일 그리고 추석 연휴 3일 석가탄신 기독탄신일 선거일
기타 정부 지정하는 날이 이제 공휴일이 돼요. 예. 이번 27일 월요일이 공휴일이 된 거는 네네. 이 기타 지정에 따라서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된 겁니다. 이 대체 공휴일이라는 거는 그 임시 공휴일하고 다릅니다. 대체 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하고 겹칠 때 그 하루를 그 대체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법령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대체 공휴일인데 이 법은 이제 한 달 전에는 최소한 확정을 해라 이런 겁니다. 이 대체 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다고만 돼 있지 언제 어떻게 지정을 해라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다 그렇군요. 보니까 예. 최소한 이제 정부가 지정을 하는데 한 달 전에는 해라. 그래야 국민들이 여행을 갈 계획을 세우든 뭐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고 기업도 생산활동 일정들을 그러니까요. 미리 예. 정리할 수 있다 이런 그 거죠. 개인이 이제 뭐 휴가를 떠나거나 여행을 떠나는 것은 그나마 뭐 이렇게 조절이 가능한데 기업에서 어떤 그 그렇죠. 일을 하는 데서는 차질이 좀 클 수도 있잖아요. 예, 이게. 예. 이번에도 한 20일 전에 해서 미리 하긴 했는데 가끔 가다 보면 느닷없이 공휴일을 지정하기도 해요. 예, 그러기도 한데 해외의 사례를 좀 보면요. 예. 이게 재밌더라고요. 미국이나 대만은 공휴일이 토요일에 겹치면 그 전날 금요일 날 쉬어요. 아. 그리고 일요일에 겹치면 다음 날인 월요일이 쉬고. 어떤 원칙을 정해버렸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일본은 토요일은 적용을 하지 않고 공휴일이 일요일에 겹치면 그 다음 월요일 하루 쉬는 걸로 했고 재밌는 게 일본은 공휴일하고 공휴일 사이에 하루가 끼잖아요. 우리 샌드위치 데이라 하잖아요. 네. 그럼 그날은 자동으로 쉬는 와. 날이에요. 3일 연휴가 되는 겁니다. 아. 근데 또 유럽은요. 프랑스, 벨기에, 독일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이 대체 휴일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어요. 그래요? 예, 그런데 영국은 이 크리스마스와 그 다음 날 26일을 박싱데이라 그래가지고 아. 이틀을 쉬어요.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토요일이면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날에 27일까지 쉬게 하고 네. 또 그 일요일이면 그러니까 토요일이면 월요일, 화요일을 쉬게 되고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그러니까 이틀이 이틀을? 크리스마스와 박싱데이가 공휴일에 겹치니까 이틀을 더 쉬고 또 크리스마스가 일요일이면 그 월요일 날 쉬잖아요. 박싱데이니까 그러니까 화요일 하루 더 쉬는 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겹치면 4일을 쉬는 거죠. 토일, 월, 화. 우리로 일본 같으면 이번에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 그 그렇죠. 오늘이 쉬는 날이 오늘도 되겠네요. 쉬는 거죠. 와, 그러면 열흘 정도 열흘 쉬는 쉬겠네. 거죠. 9일. 와, 예. 어마어마하네. 예, 예. 우리 같으면 우리 같으면 뭐 어떻게 전망합니까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쉬어야 주의자입니다. 휴일이 국민들이 뭐 기업은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대지요. 생산성이 떨어지지 하는데 많이 쉬어야 더 많이 일할 수 있다.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럼 주 4일도 찬성하는 입장이십니까? 찬성합니다. 네. 일주일에 할 거 4일에 한다고 보면 돼요. 3일에 하고. 근데 그건 뭐 이제 이 보는 눈에 따라 다른 거고요. 효율이 좀 높아진다 네. 이런 의견도 요 있습니다. 김문수 의원 법안 개정안은 이 공휴일 운영의 예측 가능성 좀 명확히 하자는 거기 때문에 뭐 네. 특별한 반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네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법안은? 두 번째 법은 이 광산갑 박균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 인사법 개정안입니다. 네, 네. 내용은 그 징계 처분 등 이제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군인들이 징계하는데 네. 그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 후 수가 미달돼요. 그래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을 때에는 국방부 장관이 예. 민간위원 등을 위촉해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또 징계나 수사 등의 사유로 보직이 해임된 경우에 전역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보통 이 장관들도 그러고 사표 내서 책임 안 지려고 뭐 수리하고 그러잖아요. 네네네네. 군인들도 그러게 돼 있는 걸 좀 못하게 하자 이런 건데 현행 법령이 보면 예. 두 가지 다 현행 법령의 미비점입니다. 예. 그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그 원수라는 계급이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원수는 한 번도 이 원수로 진급한 군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장이 최고 그 군에서 최고 높은 그 계급입니다. 그러니까 대장이 사고를 치면 선임인 장교가 없어요. 그래서 징계위원회로 구성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이번에 이제 박안수 그 계엄사령관 육군 참모총장 대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 뭐 비상계엄 현재 가담 공모 뭐 이렇게 해서 구속 기소됐는데 군인으로서 징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징계위원회를 구성을 못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참모총장인데 예. 참모총장의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나면 네, 네. 합참 의장으로 전직되지 아니하면 전역된다.
그러니까 임기가 끝나면 전역되는 거예요. 네, 또 이 비상계엄으로 보직에서 해임이 되면 바로 전역이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이게 대장이 군인으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네. 그 보직이 해임되면 전역하고 민간인이 되기 때문에 군법에 적용을 안 받는 거예요. 아, 그런 맹점이 있군요. 또.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네. 우리 이제 좀 전에 원수 계급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 우리가 이제 국가 원수가 군인의 원수로 착각을 많이 하는데 국가 그렇죠. 원수는 네네. 군을 통수하는 국가 원수는 그 계급의 군인의 계급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 별 5개 이거는요 광고용입니다. 방송 광고용. 현실에는 그 별 5개가 되신 그러니까 분이 우리가 사람이 대통령을 그 뜻하는 국가 원수하고 지금 말씀하신 게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그 원수, 군의 군인의 원수가. 계급 원수 별 5개는 없다 현실에는. 그러니까 저는 이 개정안을 보면서 이제 뭐 지금 상황이 뭐 처음인 게 너무 많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까지 법에 규정해야 되는가? 아. 상황이 그러게 돼서 법이 미비한 걸로 드러나긴 했지만 어쨌든 이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대로 처음 겪은 일이고 뭔가 네네. 대책은 좀 있어야 되겠다. 네, 이런 그렇게 데서 그래서 얘기를 나오긴 듣는 했는데 거죠. 이게 처음 나온 법안은 아니에요. 과거에도 그런가요? 이런 논의는 있었는데 과거에 뭐 어떤 사례 때문에 이런 게 사례가 논의됐을까요? 없었죠. 그러나 체계 자체가 미비하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했는데 요게 그 구체적으로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이유는 설마 대장까지 하신 군인이 응? 참모총장까지 하는 사람이 예. 그런 이제 뭐 지금에 실효성이 와서 보면 좀 있겠느냐라는 그렇죠. 거죠. 안일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예. 그 정도 군을 애우한 거예요 국민들이. 상상하지 못할 일이기 그렇죠. 때문에. 근데 사태가 이렇게 발생하고 나니까 이 상상이 현실로 되고 별이 5개가 있어야겠다 이런 정말 사상 초유의 슬프네요. 사태에서 아무튼 법령이 미비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네. 네. 자, 마지막 법안은 뭡니까? 마지막 부분 광산을 민영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기본법하고 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인데요. 법안 예. 2개인데 내용은 같은 겁니다. 그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과밀 학급을 해소하자. 그러려면 국가는 학급당의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 학습권 보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건데요. 네. 우리 법에 과밀 학급이란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물론 학생 수가 적어서 거민인 학교도 있지만 학급당 학생이 40명이 넘는 학교도 존재하는 거예요. 과밀 학급이 되면 이 뭐 다 뭐 상식적으로 우리 학생들한테 선생님들이 관심이나 지도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학생 한 명 한 명. 이로 인해서 학생들의 안전이나 학습 선택권, 또 학생 맞춤형 교육 이런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과밀 학급의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되는데 예. 우리 나주에 뭐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마는 광주 전남 공동 혁신도시인 빛가람동이 들어섰지 않습니까? 예. 이 빛가람동을 조성할 때 정부가 그 혁신도시 설명을 하면서 설명 자료에 그 교육 환경을 그 쾌적한 교육 환경을 보장한다 그러면서 학급당 정원을 20명으로 유지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네. 그런데 실제로 입주하고 보니까 20명을 못 지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학부모들이나 주민들은 왜 이렇게 과밀 학급을 만들어 놓느냐 20명을 지켜야 하지 않겠냐 약속을 지켜라. 그러니까 교육부뿐만 아니라 뭐 전라남 도지사나 나주시장 누구도 그에 대해서 책임 있는 발언을 안 해요. 어떤 뭐 20명을 못 지켰으면 사과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20명 지키겠다 해가지고 네. 네. 유야무야 시간만 보내고 나서 이러니까 국민들이 불신하는 거죠. 제가 이제 총리실에 근무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네. 교육부가 내부 규정에 따른 자기들 내부적으로는 과밀 학급이라는 기준을 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네. 그게 몇 명이냐 그러니까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 내부 규정에 따른 과밀 학급이 아니다.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혁신도시 조성할 때 약속은 우리는 모른다. 장기적으로는 학생들 수가 줄어들 것이다. 이런 정말 허나만한 얘기만 비논리적인 되풀이하고 얘기네요.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그 빛가람동에 있는 학교 현황을 좀 보니까요. 빈누리 초등학교 2학년이 그 9개 반인데 233명, 25.9명. 예. 매성중 2학년도 25.8명. 매성고 1학년은 24.1명. 그러니까 학부모들은
빛가람동에 있는 그 학교는 정원이 20명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상상을 하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운영이 되니까 뭔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데 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몰라라예요 다. 예. 자, 그럼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 환경 개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학생들의 건강 안전 지키는 건 당연히 사회와 국가가 해야 될 일입니다. 네. 그거는 명확하게 적정 학생 수를 정해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 교육부도 그 기준으로 해서 그 과밀학급 해소하고 학생들을 좀 지켜주고 해야죠. 뭐 완전히 벗어난 얘기 웃자고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격세지감을 느끼긴 해요. 네, 아이 그렇죠. 예, 보좌관님 학교 다니실 때 저희 때는 오전 오후반까지는 없었는데요. 저희 한 반에 70명 가까이 들어갔죠. 네. 67번, 8번까지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네. 이 시대 상황에 맞게끔 이 교육 환경도 분명히 변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김덕수 전 국무총리 정무기획비서관이었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